자, 반갑습니다. 배동산 교수의 맛있는 도운 이야기의 배동산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량해고 사태가 앞으로 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사태는요, 어떻게 보면 30년 더 빨리 문득 다가온 그러한 사태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량해고에 대한 공포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먼저 어떻게 보면요, 시대의 변화 속도가 정말 급속하게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대의 흐름과 변화, 우리도 늘 예상을 했었죠. 빨리 다가올 것이다. 문득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빨리, 이처럼 또 급박하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질병이 이런 변화를 더 앞당겨 왔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30년이라는 시간을 더 앞당겨서 우리들한테 다가왔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미국의 경영학자인 필립 코프라는 그에 져서 마켓 3.0과 마켓 4.0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핵심은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새로운 시장이 도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1차 산업혁명을 마켓 1.0이라고 하는데요. 1차 산업혁명, 마켓 1.0, 그냥 전기기관 발명에 따른 기계화 혁명이죠. 제품 중심의 마케팅, 즉 물건을 많이 찍어내는 그런 대량 생산 중심이라는 거죠. 2차 산업혁명은요, 마켓 2.0이라 그러는데요. 전기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 혁명이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중심의 마케팅이고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이 있다면 대량으로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2차 산업혁명까지 대량 생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3차 산업혁명은 마켓 3.0이라고 해요. 컴퓨터와 인터넷의 지식정보혁명이라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마케팅이고요. 소량 생산을 한다는 얘기죠. 즉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치와 그러한 가치에 대한 충족이 중시되는 그러한 시대로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량 생산과는 차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에 4차 산업혁명은 마켓 4.0이라는데요. 이제는 ICT 발달로 인해서 자동화, 지능화 혁명이 됐다는 겁니다. 하이테크 플러스 하이터치가 되겠죠. 즉 첨단 기술과 인간의 감성이 하나가 된 그런 디지털 경제로 시대의 흐름이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인터넷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제 판매를 주도하는 그러한 시대로 변화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소량 생산과 소량 판매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동안의 판매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앞으로의 사회는요. 대량 생산에서 소량 생산으로 기업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통제력이 약화되고요. 기업의 영향력 또한 약화된다는 얘기죠. 이런 시대가 도래가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또 이러한 시대에 적응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일자리를 뺏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 책의 내용은요, 마케팅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책의 내용을 응용을 하여 일자리에 관하여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아무튼 싫든 좋든 여러분들께서 부정을 하시고 싶어도 부정하시지 못하는 대전제는 있다는 거죠. 앞으로의 일자리는 가면 갈수록 감소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형 건물 같은 경우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때는 예전만 하더라도 주차 관리를 해주시는 그런 아저씨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다 전산화가 이루어졌어요. 기계화가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일자리들이 지금 없어져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사람의 일자리가 점차 더 없어진다는 얘기죠. 사람이 할 일자리들이 다 기계, 전산, 인터넷, AI가 장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참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질병이 이런 시대를 30년 동안 더 앞당겨 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심각한 미래 사회가 바로 우리 코앞에 앞당겨 왔다는 얘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전 세계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소비가 축소될 거 아닙니까? 경기가 위축될 것이고요.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된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금융 부분에 대해서도 위기, 경제 위기가 도래된다는 얘기입니다. 큰일이죠. 오늘 언론 기사를 통하면 미국의 코로나 영향으로 해고 사태가 발생이 되는데요. 백화점 회사와 의류 회사, 이 두 회사에서 이번 주에만 20만 명이 일시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CNBC 같은 경우에는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2분기에 실업률이 32.1%로 급증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는 약 4,700만 개나 없어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요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암담하죠. 그리고 걱정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참 두렵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두려워요. 나는 공무원이라서, 나는 대기업 다녀서 내 사업은 아직도 잘 되니까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본인만 괜찮다고 다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잘 굴러가고 잘 흘러가야지 여러분 사업이 잘 되시는 거고 여러분 직장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잘 돌아가지 않고 대량 실업 사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되고 경기가 안 좋으면 결국 여러분의 일자리도 위태위태해진다는 얘기죠. 또한 여러분은 먹고 사신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분들은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내일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죠. 미래에 대한 준비는 언제든지 하면 좋다는 얘기고요. 또 이러한 준비는 지금 당장부터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껴 쓰라. 내일을 준비하라. 투자는 조심해라. 참 맞는 말이죠. 아껴 쓰셔야 되고요. 내일을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투자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껴 쓸 게 있어야지 아껴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쓸 돈도 없는데 아껴 쓰라고 하니 답답하시죠. 또 내일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준비를 하래요. 또한 투자는 조심하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투자할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미래가 너무 불확실한데 현금 확보를 해가지고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 돈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뜬구름 잡기 식으로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싫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래에 맞서지 마십시오. 변화에 순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암담한 현실이 다가왔다는 얘기고 어차피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되겠죠. 예전에 나 사업할 때 한 달에 몇 억씩 벌었는데 내가 장사할 때 한 달에 몇 천만 원 벌었는데 내 연봉이 말이야. 이런 얘기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순응하셔야 되고 적응하셔야 돼요. 내가 예전에 요랬다라는 생각으로는 앞으로 나아감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렵고 힘드시다고 포기하시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께서 포기를 하시면 가족이 포기되는 거고요. 가정이 망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고통은요, 혼자 짊어지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고통을 혼자 짊어지시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고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아니, 경제 위기가 발생이 되고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하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오히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해가지고 내가 뭐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더 뜰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다시 일어나시면 된다는 거죠. 그동안은 몰라서, 또 내가 안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일어나시고요. 몰랐다면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동안 안 했다면 이제부터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본다면요, 투잡을 준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평생 직장이란 개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잡, 투잡, 쓰리잡, 포잡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월급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사회가 변화될지 모르니까요. 이제 2개의 월급, 3개의 월급을 여러분들이 개척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투잡, 쓰리잡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로 본다면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흐름은 어차피 온라인 마케팅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튜브는 대세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어렵고 실업 사태가 발생이 되지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그런 업종은, 인터넷 관련 업종은 오히려 대세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이테크와 하이터치의 만남,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인터넷을 모르고 어떻게 유튜브를 모르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투잡을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독서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인터넷 공부, 미디어 공부, 유튜브 공부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비싼 헬스클럽 가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동네 한 바퀴 도세요. 저녁 식사 하시고 가까운 초등학교나 가까운 중학교에 가셔서 하루 30분 이상씩 걸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걸으셔야지, 운동을 하셔야지 머리가 돌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머리가 돌고 생각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자라는 각오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뭐를 하게 됨으로써? 운동을 하게 됨으로써. 운동 중에서 어떤 운동? 걷기 운동을 하시게 됨으로써 이러한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집에만 계시면요, 결국 TV 보시잖아요. 유튜브만 보시잖아요. 인터넷만 보시잖아요. 그리고 주무시잖아요. 잠이 안 오네. 잠이 안 올 때는 소주 한 잔. 이렇게 또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시고. 이러한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삶에서 이제 깨어나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럴 바야,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바야 차라리 뭘 하셔라?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운동을 하시면 하루하루가 달라지신다는 얘기예요. 결국 위기를 극복하는 거는요, 위기를 극복할 체력과 정신력과 그리고 내일을 위한 준비, 요 3가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무튼 지금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